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순서 시작합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에 대한 긴장감이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이 건설업계까지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유가 상승과 원자재 가격 상승이 이 건설업계에서 공사비가 그동안 많이 올랐는데 또 오르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 겁니다. 이미 높아진 공사비로 사업성이 좀 흔들리고 있는 현장들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의 세계 정세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그에 따라서 또 부동산 시장은 어떤 변화가 있을지 저희 방송 늘 체크하시면서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께 도움 드리고 있어요. 나가고 있는 번호 서울지역번호 02-2638-3964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번호고요. 문자 편하시다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셔도 친절하게 전문가의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2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이제 3월부터 그러니까 오늘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이 시간 든든하게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주실 고민 해결사 새롭게 모셨습니다.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국토개발연구소 이윤원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목요일 2시에 매주 찾아뵐 이윤환입니다. 자, 지금 시장이 굉장히 조금 복잡하고 어지럽습니다. 대경제 상황도 그런데요. 그런 부분을 이렇게 좀 파헤쳐 보면 국내 가 이제 원유 수입하는 양으로 따져서 라고 한다면은 대한민국이 전 세계 4위라고 할 정도로 원유 수입을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지금 이렇게 중동 쪽에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연료로 쓰이기도 하지만 다른 여러 가지 플라스틱부터 해가지고 모든 제품들이 다 원유에서 정제된 제품으로 나오고 있다. 그래서 모든 원자재 가격이 특히나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많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게 가장 지금 경제적인 상황에서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주식도 6,000포인트에서 굉장히 좀 많이 내려간 부분도 있고 자, 근데 이제 부동산 시장만큼은 대외적인 요인보다도 대내적인 요인에 의해서 규제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시장이 어쩔 수 없이 흘러가는 모습이 있는 반면에 인위적으로 어떤 경로를 좀 이렇게 방향을 좀 유도하거나 틀으려는 그런 움직임이 과연 좋을 것이냐라는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어쨌든 이 시간은 여러분들 고민을 시원스럽게 해결하는 시간이니까요. 많은 분들 부동산 고민 안고 전화 주신다면 속 시원히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방송 많이 챙겨보셨던 우리 시청자분들은 아마 반가운 얼굴이다 하실 겁니다. 이제 이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목요일 이 시간 더 든든하게 채워갈 예정이니까요. 고민 있으시다면 나중에 해야지 미루지 마시고 바로바로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64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 할 거고요. 또 다양한 고민들, 또 재개발 투자와 관련해서 또 그 안에서 또 특히나 모아타운과 관련해서 고민 있으셨던 분들 좋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윤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는 시간인데요. 바로 다음 주에 예정이 되어 있네요. 먼저 무료 세미나 안내 부탁드릴게요, 대표님. 네. 자, 일단은 날씨가 조금 좋아졌어요. 많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활동하는 데 있어서만큼 지금 방송에서는 여러분들이 쉽게 방송 시청을 통해서 많은 정보도 얻어가시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 갖고 있는 고민들을 해결하는 시간이지만 좀 깊숙하게 부동산에 대한 공부를 좀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세미나장으로 몸소 움직이시는 게 제일 좋을 거고 움직이시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한테는 운동량에 도움이 되니까 기본적으로는 좀 이제 2조, 3조, 4조를 다 나열을 한다고 그러면 우선 여러분들이 건강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 하고요. 부동산 시장의 흐름 또 예측을 해야 될 거고 또 여러분 갖고 있는 고민도 당연히 좀 여유 있는 시간을 통해서 이제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증문즉답으로 좀 풀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투자적인 관점에서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 또 모아타운이라든지 신속통합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지금 박사 논문을 취득을 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자신 있게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릴 수 있겠다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 좋은 시간으로 활용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랜 현장 경험뿐만 아니라 또 신속통합, 또 모아타운과 관련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또 학위까지 갖고 있는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선착순으로 접수 받고 있으니까요. 역시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64번으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작하면서 대표님께서 이 부동산 시장은 그래도 이 세계적인 대외적인 내용보다는 대내적인 영향을 좀 많이 받는다. 좀 뭔가를 억지로 하려고 하는 게 아쉽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아마 시장에서도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이 규제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들 참 많이 들려와요. 특히나 집을 팔려고 하셨던 분들 아니면 내 집 마련 고민하셨던 분들 망설이고 관망하고 계시는 상황인데 최근에 상담 내용으로는 제가 살고 있지 않은 1주택인데 세금이 더 많아질까요? 이런 고민까지 앞으로 나오지 않은 규제 이야기까지 하시더라고요. 오늘은 이 규제와 관련해서 이윤환 대표 이야기를 조금 들어보고자 합니다. 대표님 바로 전해주시죠. 자, 뭐 어쨌든 다주택에 대한 규제 또 1주택에 대한 규제마저도 지금 정부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좀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례죠. 갑자기 지방으로 이게 전출이 돼서 직장이 옮겨져서 그쪽으로 해야 되는데 당연히 여기는 전세 놓고 그쪽에 전세를 얻어야 되는데 전세를 얻은 데 있어서 뭐 대출이 꽉 막히더라. 뭐 1주택 있는데 불구하고 자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한다면 실질적으로 규제라는 게 어느 규제 일변도로 가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세법적인 부분에서 뭐 소득세법이라든지 조세특례 제한법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규제도 규제지만 혜택을 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그 지방으로 출장을 갔을 때만큼은 거주를 안 해도 되는 특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이제까지 담겨져 있는 내용인데 지금처럼 너무 단순하게 다주택을 규제하고 1주택마저도 규제하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지금 심각한 우려를 낳을 수가 있다 생각이 되고요. 이런 부분은 반드시 보완책을 내놔야지만 실질적으로 억울한 사연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요. 정부는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지금 무조건 뭐 이런 식으로 규제를 통해서 옥죄다 해서 앞으로는 뭐 5월 9일 이전에는 지금은 시장이 좀 물건이 많이 나와서 어찌 지금은 이제 가격도 많이 내려나고 뭐 어쨌든 노림수에 대한 부분, 목표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긴 한데 그 이유는 어떻게 될 거냐고 한다면 극명하게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좀 위험하기까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에서의 좀 그 여러 가지 융통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많이 해서 대책을 조금 내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네, 정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부동산 정책은 벌써 몇 번이나 나왔죠. 그러다 보니 대책이 모든 게 다 완벽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대책의 추가 사항, 그 대책의 예외 상황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에서 그러다 보니 볼멘 소리도 많이 들리는데 정부에서 또 어떤 대책들을 내놓을지 그 후속 조치들도 저희 언제나 빠르게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매일 1시부터 3시까지 함께 하시면서 이 부동산 시장의 앞으로의 투자 전략들 전문가와 함께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투자와 관련해서 내 집 마련과 관련해서 전문가와 함께 계획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또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윤환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 다음 주 수요일에 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특히나 재개발 투자와 관련해서 또 모아 투자와 관련해서 고민하셨던 분들께는 아마 좋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겁니다. 선착순으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64번으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세미나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방송 시간 통해서 여러분의 다양한 고민들 만나고 해결해 드려야겠죠. 2부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바로 연결해서 고민 이야기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제 직장이 판교 쪽인데, 네.
8억 정도로 이제 용인 수지구청 근처에 있는 그 수지 삼성 2차 아파트 24평을 사는 게 좋을지, 네. 광주역 쪽에 있는 자연엔 자이 그 34평을 사는 게 좋을지, 그것도 아니면 그냥 한 4억 정도로 전세 살고 네. 나머지 4억은 서울 지역에 있는 그 빌라 같은 걸 갭 투자하는 건 어떨지 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께서 판교가 직정이시고 그래서 좀 가까운 곳으로 실거주 지역을 알아보신 게 첫 번째는 용인 수지 삼성 2차 아파트 24평형 말씀 주셨고 또 하나는 광주역 자연엔자이 아파트 34평형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조금 더 투자의 가치를 둬서 4억 전세, 4억 투자해서 서울에 투자하는 것. 과연 어떤 방법이 가장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인지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직장이 이제 판교시라고 했고요. 예. 판교에서 출퇴근하다 보니까 일단은 판교가 너무 비싸, 그죠? 네. 네, 그렇게 해서 좀 금액을 줄여서 뭐 아까 한 8억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수지구청역 그죠? 신분당선 라인에 그 수지 그 삼성 2차 아파트를 보셨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광주죠. 광주 쪽에 경강선 라인에 특히 여기 광주 근처에 있는 광주역 자연엔자이 아파트를 보셨어요. 그죠? 네. 자, 일단은 뭐 이 광주에 있는 아파트는 그리 오래 안 됐어요. 2021년도에 입주를 했고 역하고도 가까워서 나름대로 장점은 있어요. 그죠? 네. 자, 근데 이제 항상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내 집은 나만이 내 집을 원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내 집을 원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판교이기 때문에 판교 쪽에 출퇴근하는 데 있어서 판교가 비싸니까 생각할 수 있는 두 가지 생각을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을 거예요. 그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판교 쪽에서 딱 보면 신분당선하고 아까 얘기하는 경강선하고 여러 라인으로 딱 두 개 보신 거는 아주 모든 아마 판교 쪽에 사시는데 돈은 많이는 없고 어디를 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의 공통 분모가 아닐까 생각을 할 정도예요. 네. 자, 근데 그런 게 있었어요. 사실 이 판교 쪽에 아파트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이쪽 그 광주 쪽의 태전지구 같은 경우 굉장히 분양이 잘 됐었습니다. 그 당시 분양 시장이 썩 좋지는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완판을 이뤄냈어요. 그 얘기는 결국은 모델하우스가 판교에 있었고 이쪽 아파트 즉 판교 말고도 분당이나 이런 쪽의 아파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너무 쌌기 때문에 이렇게 태전지구 아파트가 올 분양이 됐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자, 판교만을 생각한다면 이 그 광주 쪽에 있는 아파트들이 인기가 좋기는 해요. 하지만 여기서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 없는 게 실질적으로 지하철 기능이라는 게 지하철 가까운 정도 많이 지금처럼 본 광주역 자연엔자이 정도만이 좀 가격이 어느 정도 많은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곳 같은 경우는 가격이 오르질 않아요. 아,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격이 높으려면 다른 애들까지도 가격이 같이 올라주면 좋은데 나만 가격이 오를 수 있다. 지금 역 근처이기 때문에 라고 한다면 결국은 발목이 잡히는 형국이 아닐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격 상승 여력은 크게는 없다예요. 아, 네. 광주에 있는 아파트는 새 거고 좋기는 한데 지하철로 경강선 근처긴 하기 때문에 자 상대적으로 수지구청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를 보시면 우선 지금 얘기한 판교 말고도 예를 들어 서울로의 출퇴근이라든지 뭐 특히 이제 강남의 출퇴근을 생각한다면 이쪽 그 신분당선 라인을 활용을 해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면 역시나 이쪽 그 판교가 비싸기 때문에 또 분당이 비싸고 내려와서 결국은 이쪽 그 수지 동천역, 수지구청역, 성봉역 이 라인으로 머물게 되는 좀 더 내려가면은 또 이 광교가 있기 때문에 광교는 더 비싸요. 그래서 여기에 많이 머무르게 되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경강선을 통해서 광주 근처에 있는 아파트의 수요자가 뭐 한 두셋이라면
여기는 한 10명, 20명이 넘으면 알 거예요. 그만큼 수요층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쪽 지역이 훨씬 더 전세 수요 또 매매 수요들이 많다. 물론 여기 아파트가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93년도 입주를 했어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장점은 뭐냐면 전부 다 아파트촌으로 구성되어 있고 오래된 것 아니고서는 장점이 많아요. 여러 가지 아파트촌이 모여 있을 때 뭐 학군적인 측면 또 지하철역이 아무리 멀다 해도 그래도 도보로 10분 15분 안에 다 도달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 여기가 낫겠다 생각을 해요. 즉 광주 쪽에 있는 아파트와 좀 새 거긴 하지만 여기가 좀 헝거긴 하지 90년대 지어서 헝거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찾는 내 아파트를 누구든 전세로 거주하고 싶고 누구든 사고 싶다면 여기를 더 선호할 가능성이 높으니 여기를 둘 중에서 한다면 수지에 있는 아파트를 하는 게 더 낫다 해요. 네. 자, 근데 우리 시청자님 또 하나 질문은 뭐냐면 아니면 차라리 여기서 전세를 살고 차라리 뭐 한 8억짜리 집 살 걸 4억 전세 살고 4억은 뭐 갭 투자를 하는 건 어떠냐라고 한다면 저는 사실 세 번째 안이 가장 좀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1등이다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방송을 18년 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을 또 이렇게 상담을 해왔어요. 18년 전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 강남의 집값도 그렇게 비싸지 않았을 때예요. 네. 자, 근데 그 당시 이제 저랑 상담하신 분들 중에 이제 어떤 분들이 조금 많이 있었냐면 수원 쪽에 수원의 삼성 쪽에 근무지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근무를 해야 되는데 수원에 어떤 아파트를 살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거를 제가 뭐라고 했냐면 왜 굳이 수원 쪽에 아파트를 사서 가시려고 해요? 차라리 여기서 전세를 살고 서울 강남 쪽에 전세 끼고 아파트를 사는 거는 어때요? 라고 했는데 생각해 보면은 투자적인 관점은 그게 맞는데 내가 계속 또 전세살이 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게 맞나 싶어요. 근데 일부는 그냥 수원에서 집 사는 거를 선택을 했고요. 또 상당히 오히려 많은 분들이 저하고 상담해서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매입을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결론은 어떻게 되냐? 7, 8년 후에 지금 모습에서 했을 때 여기 지금 집을 매입해서 사시는 분들은 뭐 올라도 조금 오르는 정도가 다고요. 강남에 하신 분들은 그야말로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투자는 역시나 투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지금 뭐 강남이든 좋은 곳에서 투자를 하라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렇게 부담이 되죠. 아파트도 그렇고.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갭 투자, 뭐 강남에 있는 빌라를 하든 뭐 한강변에 있는 빌라를 하든 어쨌든 한 4억 갖고 갭 투자를 하고 비록 전세지만 나 편한 쪽에서 해서 이쪽 뭐 수지 쪽이나 아니면 뭐 새 아파트니까 광주 쪽이나 이쪽으로 해서 전세를 거주하신다고 하면 일단은 거주 만족도 측면에서 내가 어디든 갈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집이라는 건 그래요. 내가 매입하는 순간 그 돈에 흘러서 가는 거예요. 그잖아요. 네, 돈에 맞춰 가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물론 이제 대출을 껴서 갈 수도 있겠지만 대출이란 게 요즘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한계에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렇게 따진다면은 오히려 거주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내가 좀 더 새 아파트를 간다든지 교통 좋은 데를 간다든지 여러 가지 내가 주거 환경이 좋은 교육 환경이 좋다든지 이런 부분을 선택하기 좋아요. 예를 들어 전세에 반전세 요즘은 그렇게 많이 트렌드가 가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한다면 오히려 보폭이 굉장히 넓어지는 사항이 아닐까 거주적인 측면에서. 단 투자적인 관점은 확실히 좋은 쪽의 물건을 선택을 해서 요즘 모아타운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그러면 빠른 시간 내에 그게 아파트가 된다 그러면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일단 서울의 새 아파트를 좋은 곳에다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안심이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은 정말 꼭 내 집에서 살아야 된다고 한다면 아까 얘기한 수지구청역 근처에 수지 삼성 2차 아파트를 매입하시는 거고 그렇지 않고 좀 투자적인 관점을 우선하겠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수지에서는 전세를 사시고 아니면 서울 쪽에다가 갭 투자를 하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네. 이거는 가족이 또 잘 회의를 해서 우리의 모토는 뭐야 생활이다 뭐 이렇게 하면 그쪽으로 가는 거지만
우리의 모토는 그래도 투자다라고 한다면 저는 투자를 우선하는 게 더 맞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잘 생각해 볼게요. 네, 우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가족회의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가족들의 가치관이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마음 놓고 거주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보셨던 아파트 중에서는 용인의 아파트 손 들어드렸고 그래도 조금 더 부자 되는 방법을 택하자라고 하면 서울의 투자 방향을 일러드렸으니까 만약에 후자라면 그 투자 전략 다시 한번 저희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64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문자 편하시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문자 주신 사연 좀 볼게요. 뒷번호 8273번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인데요. 자양 사동의 신송토갑기획 빌라가 지금 18억 원이라는데 여기서 더 오를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지금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지 아니면 보유를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제 추가로 더 상승할 수 있냐 이 부분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대표님 어떤가요? 자, 뭐 18억 빌라가 18억이라 면 굉장히 좀 비싸죠. 사실 우선 그 지역적으로 자양사동의 신속통합기획의 빌라가 18억이라고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좀 놀라울 수밖에 없는데 자 빌라 자체가 18억이에요. 빌라가 그러면 옆에 성수 전략정비구역에 있는 빌라는 얼마인지를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는 얼마냐면 28억이에요. 의학 소리 나는 거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물론 성수 전략정비구역 같은 경우는 일단은 사업 구역으로 지정된 지가 오래됐고 사업을 조금 더 속도전 있게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뭐 후발주자인 자양사동에 있는 신속통합기획 같은 경우는 어쨌든 여기도 빠른 시간 내에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신속통합기획으로 지정된 곳이니까 그래서 하긴 하지만 좀 더 속도가 빠른 곳은 여기입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가 벌써 28억이 됐다. 그러면 28억 이후로도 또 오를 상승 여력이 있느냐? 이것도 고민해 볼 부분이거든요.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부분을 조금 공부를 할 필요가 있냐면 뭐냐면 자, 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일반 분양 아니면은 조합 분양이 정해졌다. 라고 했을 때 뭐 추산을 해보는 거죠. 조합 분양 금액이 대략 한번 15억에 정해졌다. 근데 향후에 시세 상승 여력으로 따졌을 때 본다면은 대략 한 뭐 그래도 30 그 평당 1억 정도 간다. 그러면 35억 정도 가치니까 앞으로도 이 조합원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냥 원 조합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20억을 버는 꼴이 되는데 지금 그냥 뭐 빌라 자체가 벌써 18억이라고 하니까 피가 지금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피가 얼마 붙어 있느냐를 추산을 해본다면 대략 뭐 투룸빌라 기준으로 한 8억의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할 경우에 한 10억이 피가 붙은 거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조합원이 돼서 이익을 낼 수 있는 피를 10억을 물고 매입을 한다고 손치더라도 10억은 더 벌 수 있겠구나라고 예상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여기 지금 28억 같은 경우에 만약에 지금 이 추산대로 갔을 경우에라고 따진다면 여기도 예를 들어 조합원 분양 금액이 15억이고 앞으로 35억짜리가 돼서 그러면 20억이 피가 붙을 텐데 8억이 평가라고 한다면 이제 오를 만큼 다 올랐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얘기는 지금 질문은 자양사동 신속통합기획 같은 경우는 지금 구도로 봐서는 지금 앞으로 프리미엄이 20억이 오를 건데 그중에서 겨우 한 10억 정도 올랐으니 10억은 더 이익이 될 수 있겠다라고 추산을 하는데 옆에 있는 성수전략정비를 가보니까 이미 20억이 다 오른 상태로 빌라 가격이 형성이 됐다. 그러면은 성수전략정비 같은 경우도 더 이상 오를 가치는 없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추산하는 나중에 예상 금액입니다. 평당 1억이라는 35억의 가치를 놓고 봤을 때 하는 거고요. 좋은 지역의 상승 여력 같은 경우는 생각하는 것보다 그걸 더 뛰어넘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50억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소위 뭐 60억, 70억으로 한강 조망을 쫙 거실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더 상승 여력이 있다는 것을 가정을 한다면 이 성수 전략 정비 구역도 아직도 더 이익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추산치에서 이것마저도 거래가 될 수 있다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된다면 반대로 지금 질문 문자 사연처럼 자양사동의 신속통합기획마저도 35억만을 볼 게 아니라 이게 만약에 45억, 50억으로 올라갈 가능성을 놓고 본다면 여기서 아까 얘기한 대로 20억인데 지금 피가 10억을 이미 물고 들어가니까 10억 정도의 상승 여력만 볼 게 아니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오를 가치가 10억에서 15억이 추가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조합원이 되는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했을 때 현재 모습만을 갖고 자꾸 얘기를 하다 보면은 한계에 부딪힙니다. 하지만 어느 틈엔가 지금 강남에 있는 특히 반포에 있는 아파트가 30평대가 지금 70억이 넘었어요. 평당 2억 시대가. 하지만 불과 10년 전, 5년 전만 해더라도요. 평당 1억 이상만 돼도요. 굉장히 놀랄 정도로 이게 너무 꼭지가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 시대적 변화에 의해서 가격이 그렇게 뛰어넘은 거를 앞으로는 또 그거보다 또 뛰어넘을 가능성이 있는 압구정에 있는 아파트도 우리가 예견을 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앞으로 미래 가치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믿냐 믿지 않느냐의 싸움인 거지. 지금 미래 가치가 지금 현재 모습만 봐서 35억이 될 것이다라고 하더라도 18억을 해도 10억이 더 이 추가적인 이익이 될 것이다. 그 이상 되는 거는 어떤 상상력의 게임이 되고 믿음의 법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분만큼 즉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10억 이상 더 될 가능성을 이 있기 때문에 정말 자금이 좀 허락하신다고 한다면은 저는 투자해도 나쁘진 않다. 물론 자금이 그만큼 여유 있지 않은 분한테는 차선책으로 뭐 신속통합기획이 아닌 다른 쪽으로 들여다보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뭐 요 질문에 문자 사연에 대한 질문으로만 답변을 드린다고 한다면 충분히 추가 10억 이상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바로 옆 구역 성수 전략정비구역과 좀 비교를 해드렸어요. 지금 올랐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오를 양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 자금적인 여유만 있다면 투자 찬성 의견 들으면서 또 다음 고민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엔 전화 연결해보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제가 동대문구 이문동에 신임은 금호 어울림 33평이랑 네. 동작구 대방동에 대방 대림 26평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대방 대림에서는 거주를 안 했거든요. 네. 그래서 거주 요건 채우기 위해서라도 거주 요건 채워서 양도세 줄이기 위해서라도 입주를 해야 될지 네. 고민이 되는데요. 예, 만약 입주하는 게 좋다면 네. 신임은 금호 어울림을 5억 정도 전세 주고 이사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매도하고 이사하는 게 좋을지 궁금하고 네. 또 만약에 자금이 한 5억 정도 남으면 네. 빌라 갭 투자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지금 신임은 금호 어울림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네. 이걸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이거는 18년도 8월 정도에 2018년에 매수하셨고 네. 대방 대림은 언제 매수하셨어요? 여기는 12년네요. 2012년. 이걸 더 먼저 매수를 네, 하셨네요. 네. 그런데 네. 이제 거주는 하지 않고 계속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계셨고 이제 네. 신임은 금호 어울림은 계속 거주를 하고 계시는 상황인 거고 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거주 요건을 채우느냐 그러면서 지금 거주하는 집을 전세 놓고 가느냐 아니면 투자 네. 가치가 높지 않다면 그냥 매도하느냐 우선 네. 이게 첫 번째 고민이시죠? 네네. 네, 하나하나 풀어볼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말씀하신 두 아파트를 비교를 해보니까요. 네. 이래요. 지금 하나는 2012년도에 샀고 하나는 2018년도에 매입을 했어요. 그죠? 네네. 예. 자, 일단은 동대문 신임문에 있는 아파트 그리고 이제 대방 대림이 아파트인데 어쨌든 옛날에 산 거에 비해서 많이 올랐잖아요. 네. 네,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역시 이 부동산의 매도
그 매수와 매도의 가장 중요한 거는 시점이다. 언제 매입을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네. 뜻에서 우리 시청자님은 좋은 시기에 매입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투자에 성공 아닌 성공을 좀 지금은 맛을 봤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으니까 일단은 우선 축하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고민은 뭐냐면 야 이거를 그 두 개를 갖고 있으니까 양도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좀 거주를 해야지만 좀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네네. 우선 둘 아파트 중에서 그래도 향후의 전망 그리고 또 양도세 부분이 많이 나올 부분은 대방 대림일 거예요. 네. 왜냐하면 대방 대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2012년에 아까 입주를 매입을 하시다고 했고 가격이 쌌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에 비해서 지금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네. 예, 그죠? 그런 상태로 따진다면 얘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얘는 A라는 네. 주택은 그죠? 그리고 아까 신의문에 있는 B 주택은 그냥 어쨌든 간 그 일반세율이든 중과든 뭐 이렇게 해서 요즘 그러니까 9월 9일 이전에 하면은 일반 세율이니까 이거를 네. 팔까 이제 고민이 지금 앞서 있는 거고 전망이 네. 좋다 그러면 이것마저도 놔둘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죠? 네. 자, 그리고 A라는 주택이 아까 얘기한 대로 양도세를 좀 줄이는 방법이 거주라고 했는데 그건 우리 시청자님이 어서 들으셨는데 아주 잘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뭐냐면 네. 이 주택이 이제 비과세를 받는 데 있어서 얘가 없다고 가정을 할 경우에 그러면 이제 12억까지는 일단은 세금을 한 푼도 안 내요. 그죠? 네. 근데 12억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이제 세금은 어쩔 수 없이 내겠죠. 근데 그 12억 넘어가는 부분에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장기보유 특별공제예요. 네. 장특공제인데 장특공제는 기본적으로는 2%씩 해서 1년에 한 15년을 갖게 되면은 30%를 공제하는 게 일반적인 장특공제 그 비율이에요. 자, 이거는 네. 주택이나 뭐 토지나 뭐 건물이나 너나 할 거 없이 어쨌든 부동산이라고 한다면 장특공제 규제는 이겁니다. 근데 주택 같은 경우 그 중에서도 1주택을 갖고 있다. 즉 1주택에 대한 부분의 비과세를 받는 부분이다. 그거는 공제가 80%예요. 이게 크거든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는 부분에 80%를 받는데 이것도 이원화됐어요. 그전엔 그냥 보유만 뭐 10년 하면 됐는데 지금은 거주 4%, 그다음에 보유 4%짜리 해가지고 곱하기 년수에 따라서 10년이 됐다 그러면 이제 40% 거주, 그다음에 보유가 됐다 그러면 10년이 됐다라고 한다면 또 40% 도합해서 이 80%를 얻어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자, 근데 만약에 내가 이게 없어지고 1주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한 번도 거주를 안 했어요. 네. 그렇다면 이 80%짜리 요 구간으로는 못 와요. 1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네. 네, 그래서 이 구간으로 오려면 80%짜리 이 장특공제를 받기 위해서 이 구간을 오려면 반드시 2년 거주는 채워놓고 출발을 해야 돼요. 네, 그러면 보유는 10년이 넘었으니까 40%를 받는 건 맞는데 여기서 거주가 2년이니까 4%씩 8%잖아요. 즉, 네. 이 80% 도달하는 데까지 거주를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4%씩 늘어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주 기간까지 10%를 채워놓으면은 80%에 도달하는 거고 그 안에 내가 팔 상황이 생긴다라고 한다면은 이 안에서 이제 그 2년 거주하고 나서 4% 늘어난 상태에서 장기 뭐 특별 공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네. 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대방 대림 자체가 이제 90년대 졌고 지금 재건축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또 네. 입지가 너무 괜찮고 학군이 뛰어나요. 그러면 여기를 금방 내 매도할 이유는 저는 없다 생각을 해요. 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시청자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물론 지금 신의문에 있는 아파트가 그나마 조금 더 새 거고 괜찮다 손치더라도 비록 여기가 좀 헌 거기 때문에 전세가로 생각한다면 별 차이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전세를 놓고 가든 뭐 하든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는 저는 반드시 이 나중에 낼 세금을 줄이는 데 있어서만큼은 유리하다예요. 네. 특히 만약에 재건축이 됐을 때 지금 12억까지인데 지금 현재가 만약에 뭐 매매 금액이 한 15억이다. 근데 지금 재건축 이후에 생각하면 20억이 훌쩍 넘어가는 세금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거주를 오래 했느냐에 따라서 세금을 대폭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긴 최대한 오래 재건축되는 시기만큼까지 꾸준히 거주를 하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이해되시겠죠? 네네. 예, 물론 나중에 1주택을 이거 갖고 있다. 그러면 이제 사업 시행인가 이후에 대체주택이라는 걸 통해서 내가 이주를 해서 1년 이상만 거주해서 뭐 입주 3년 안에만 팔면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거는 차제로 놔두고 자 지금 아까 이제 질문 내용 중에서 뭐냐면 이 신이문 아파트를 이제 팔면 예를 들어서 뭐 10억이다. 그래서 5억을 전세를 놓고 내가 이쪽으로 대방 대림으로 왔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 신이문에 내가 다시 들어갈 거 아니라고 한다면 얘는 투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물건을 체크해야 되냐면 내가 거주하는 집은 거주용 주택이에요. 맞죠? 네. 근데 내가 만약에 얘를 전세 놓고 내가 대방 대림에 좀 더 장기적인 차원에서 거주를 오래 하기 위해서 갔어. 그러면 신임으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은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얘는 이제 투자예요. 그러면 전세 5억 낀 상태에서 매매 금액이 10억인데 이 10억 갖고 이제 11억, 12억, 13억으로 올라갈 기대치를 갖고 얘를 들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얘가 만약에 어느 정도 금액선에서 왜냐하면 단지 크기가 작은 게 단점이기도 해요. 지하철역은 멀진 않지만. 네. 그래서 그 근처에 이문동이라든지 좀 재개발돼서 새 아파트에 비해서는 걔가 선행해서 오를 수는 없어요. 후행해서 올라요. 그러면 그 근처에 있는 아파트에 다 오르고 나서 나도 따라서 올라가는 형국. 만약에 지금 이재명 정부가 정말 그 5월 9일 이후에 양도세 중과를 시행을 해서 문재인 정부 때처럼 팔 사람들이 이제 물건을 내놓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가격이 오를 가능성은 있겠죠. 과연 근데 그것마저도 좌시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런 게 문재인 정부처럼 답습이 됐기 때문에 한다 그러면 다시금 뭐 그 양도세 중과에 대한 부분을 좀 유예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요. 자 그렇게 된다면 저는 신이문에 있는 아파트가 과연 얼마나 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해 본다면 저는 그닥 그 크게 오를 가능성은 크게 없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아까 차라리 이거를 뭐 매도를 하고 전세는 전세로 하고 5억 갖고 차라리 뭐 좋은 지역에 있는 빌라를 매입을 한다. 예를 들어 뭐 자양동이다. 그런다면 저는 그게 훨씬 더 투자 가치 측면에서는 더 유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과감히 우선 5월 9일 이전에 이렇게 그 매도를 하는 부분이 일단은 중과를 피할 수 있는 기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과감히 매도를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이해되시겠죠? 그러고 나서 대방대림을 가고 그러고 나서 다른 투자 쪽으로 방향을 잡게 되는 게 조금 더 왜냐하면 지금 아까 12년에 샀고 18년에 샀고 지금 2026년에 도래해서 또 다른 이 그 퍼즐을 조금 맞췄을 때 부동산의 시기라고 했잖아요. 그 시기를 잘 활용을 해서 이익을 크게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아시겠어요? 네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생각하셨던 방향대로 이 세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방 대림으로 실거주하시면서 지금 거주하시고 계시는 아파트는 매도하는 게 좋겠다 조언 드렸으니까 그 이사 후에 또 여유자금으로 투자 전략은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64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사연 하나 살펴볼게요. 뒷번호 0193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인데요. 노원구의 상계주공 9단지와 10단지 아파트를 요즘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이제 실거주 목적으로 보시는 거겠죠?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자, 일단 노원구에 있는 아파트의 그 투자, 뭐 재건축 보고 투자를 하는 거겠죠. 뭐 노원구로 한번 가볼게요. 자, 9단지하고 10단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자,
자, 뭐 입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노원역 위쪽에 이 마들역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상계주공 9단지 그리고 10단 2,000세대가 넘는 대규모 대형 단지이기도 하고 또 이제 그 재건축을 앞두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재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을 따진다고 한다면 결국은 옛날에 찾아먹은 용적률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찾아먹은 용적률이 얘는 207%고요. 10단지는 169%예요. 만약에 새로이 새 아파트가 된다. 최대치로 용적률이 250%를 얻어낸다라고 한다면 옛날에 찾아먹은 거에 비해서 한 43%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으니까 일반 분양 물건은 어쨌든 뭐 43세대 나온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고 만약에 똑같이 250%로 간다라고 한다면 170에서 250이니까 한 뭐 80세대가 80%가 더 늘어나는 효과를 가질 수가 있어요. 정확히 81%. 자, 그러면 결국은 일반 분양이 많을수록 내야 될 추가 분담 금액은 적어지는 효과를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재건축에서 사업성 하는 건 옛날에 찾아먹은 용적률이 뭐 한 100%다 되는 거는 완전 저층 아파트, 5층 이하의 아파트들이고 지금 여기는 중층이기 때문에 그나마 207% 아니면 169%로 옛날에 찾아 먹었다. 그거를 지금 사업성으로 본다면 이 10단지 쪽에 있는 169%짜리로 좀 매입을 하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단지 비교해 드리면서 10단지 쪽으로 매수 찬성 의견 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다음 전화 연결해서 여러분 고민 해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네,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나눠볼까요? 아, 네. 저기 성동구에 있는 행당동 대림아파트 32평 네. 하고 그리고 노원구에 있는 중계동 갖고 있는 아파트를 네. 그 문의를 하려고 하거든요. 네, 중계동에는 어떤 아파트 보유하고 계세요? 아, 중계동은 근데 이게 이렇게 전화가 네. 중복이 이렇게 되는데 괜찮아요? 어떤 게 다시 한번 말씀 주실래요? 소리가 겹으로 막 이렇게 들리는데. TV 소리는 0으로 해주시고 화면만 보시면서 전화로 말씀 이어갈게요. 아, 네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네. 네, 우선 두 개의 아파트, 성동구의 행당 대림 아파트 하나, 그리고 노원 네. 중계동에 어떤 아파트 말씀 청구 주시죠? 3차, 청구 32평을 3차. 가지고 있습니다. 네. 거주는 어디 하세요? 아, 둘 다 세를 주고 있습니다. 아, 그럼 두 개 다 그냥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다 볼 아, 수 있을 네네. 텐데 이게 네. 지금 2주택 상황이라 고민되시는 거예요? 네네. 알겠습니다. 대표님께 한번 하나하나 분석 요청해 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네. 자, 지금 아파트가 두 개인데 하나는 네. 노원구 중계동의 청구 아파트 3차를 갖고 계시고 네네. 또 하나는 행당동에 네, 성동구 네. 행당동에 행당 대림을 갖고 대림 계세요. 아파트. 네네네. 자, 뭐 전체적인 입지상 봤을 때 성동구의 행당 대림 같은 경우는 3,500세기이기도 하지만 네. 서울 시내에서 봤을 때 네. 가장 평균에 해당되는 아파트 단지가 이 행당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예요. 아. 여기 전부 6,000세대인데 네네. 소위 이 전세 시세 또 네. 매매 시세 그리고 전세 비율 이런 거를 통계적으로 가장 중심선상에 놓고 체크할 수 있는 어떤 그 표본 추출을 할 때 여기를 저는 항상 먼저 들여다볼 정도로 네. 뭐라 그럴까 이 부동산 시장이 막 오른다 그러면 여기가 네. 제일 먼저 오르고 왜냐하면 실수요자들이 항상 많은 곳이기 때문에 네. 자 그런 상태로 본다면은 네. 여기를 그래도 보유하는 게 네. 좀 그 이 아까 얘기한 중계동 쪽에 있는 아파트보다는 더 탄탄하다 생각이 돼요. 네. 예, 그런 상태에서 여기는 우선은 조금 더 오래 가져가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고 네. 또 하나는 그러면은 5월 9일 이전에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판다면 청구 3차를 그럼 매도하라고 조언을 아니요. 해주시는 지금 거죠? 그래서 청구 3차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잘 네네. 들어보세요. 네네. 근데 이게 많은 분들이 그냥 무조건 그 양도세 중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네. 한다라고 하는데 네. 저는
그래도 오를 가치가 있다면 지금 오는 소나기는 좀 피해가야 되지 않겠느냐. 정부에서 아무리 으름장을 놓는다고 손치더라도 네. 괜찮은데 무조건 5월 9일까지 하나 둘 팔아라. 이런 인위적인 모습이 지금은 네. 물건이 많이 내놓는 부분이 있지만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다주택, 3주택 이상 되는 분들은 그럴 필요가 네. 있다고 생각하는데 2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런 고민이 너무 많아지는 거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 중계동 쪽에 이제 청구 3차가 갖고 네.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면은 네. 일단 이거예요. 이제 지금 동북선이 항상 공사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 동북선하고 멀지가 않아요, 여기가. 네. 네. 예, 그런 상태로 따진다면은 이 교통의 호재라는 부분도 왜냐하면 동북선이 뭐 한 2년 후 개통이 된다라고 한다 네. 그러면은 그 교통 호재에 의해서 집값 올라갈 가능성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네. 또 하나는 재건축에 대한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렇게 따진다면은 재건축도 호재고 교통도 호재고 또 이쪽 중계동은 워낙 학군이 잘 돼 있고 이 학원가들이 있기 네. 때문에 전세 수요자들이 굉장히 여기를 선호를 해요. 지금 네. 같은 경우는 매매 금액은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다 손치더라도 전세 금액이 더 오를 판이에요. 사실은 지금 규제가 이 규제 불똥이 결국은 전세 금액을 올리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네. 정부에서도 사실 이거를 깨우치고 자꾸 네. 규제 일변도로 갈 게 아니다. 저는 이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전세 금액이 오른다라고 한다면 특히 학군 좋고 교통 좋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잖아요. 집값에 대해서는 재건축의 희망이 더 큰 거고 이해되시겠죠? 네. 네. 그런 측에서 쓴다면 아까 뭐 행당동에 있는 대림 아파트는 놔둔다고 손치더라도 얘를 서둘러 팔 이유는 없다. 아. 여기 다른 분 시청자분들 사연이 있어도 어떤 분은 과감히 팔라고 해요. 근데 네네네. 어떤 분은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 앞으로 오를 가치가 있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중가를 부르진 얘기를 한다 손치더라도 참을 네. 필요가 있다 저는 보이는 거예요. 아,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네. 시청자님은 좀 네. 참아라. 네. 5월 9일 넘기는 게 우리 시청자님한테는 좀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그럼 아시겠죠? 둘 다 그냥 가져가요? 네네네 가져가요 네. 일단은.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마 저희 방송 보시는 다른 다주택자분들도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 다주택 상황이라고 해서 물론 이렇게 좀 마음이 좀 조급하겠지만 5월 9일까지 모두 다 정리해야 하는 건 아니다. 투자 가치가 있는 건 조금 더 가져가 볼 필요가 있다. 조언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고 여러분도 이윤환 대표의 상담 필요하시다면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64번 저희 방송 시간 이후에도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 편하시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최근에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재개발 투자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도록 대표님과 함께하는 무료 세미나 다음 주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세미나 안내 부탁드릴게요, 대표님. 자, 그래요.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의 사연을 이제 속 시원하게 이제 어떻게 보면 방송을 통해서 속 시원하게 풀었다. 이렇게 자신은 못해요. 왜냐하면 시간적인 제약이라는 부분 때문에 좀 그렇고 제가 또 사실 질문 드려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한 분이 뭐 10분 이상 소요된다 그러면은 정말 많은 분들한테 기회가 없다 보니까 최대한 압축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아쉬움은 오프라인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고민을 갖고 오신다 그러면 증문즉답으로 풀어드릴 자신이 충분히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좀 뭐 어쨌든 요즘 뭐 투자에 대한 부분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모아타운, 특히 한강변 관련된 내용으로 좀 이렇게 중점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쨌든 여러분 날 따뜻하니까 움츠려만 있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나오셔가지고 좀 이렇게 세미나도 듣고 몸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머리도 상쾌해지는 그런 시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주 수요일에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후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찬 부동산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